안녕하세요. 유학 소식을 전해드리는 유학 전문 채널 세상은 넓고 배울 곳은 많다입니다. 저는 이수빈입니다. 캐나다의 명문대학교를 가고 싶으신가요? 그런데 비용과 시간을 아끼면서 단기간에 그 조건을 만들고 싶으시다고요? 혹시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나 3학년 또는 대학생이신가요? 아니면 중국 등 해외 국제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캐나다와 영연방 국가 명문대학교에 진학하고 싶으시다고요? 그러면 그 답은 바로 캐나다 국제학교입니다. 캐나다 국제학교는 크레딧 스쿨이라고도 부르는 고등학교 졸업 요건을 맞추어주는 학교입니다. 재수 입시학원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캐나다의 교육 시스템에 최적화된 방법으로 최소한의 필요한 내용만 공부하고 명문대학교에 입학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다고요? 오늘은 제가 캐나다 명문대학교를 비교적 수월하게 들어갈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 드릴 건데요. 그 비밀은 캐나다의 고등학교 학제와 대학교 입시 방법에 있습니다. 이걸 한국과 비교하면서 설명해 드리고 그런 시스템에서 국제학교, 즉 크레딧 스쿨이 유학생에게 어떤 장점이 있는지도 짚어드리겠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면요. 온타리오주의 고등학교 졸업 요건은 첫 번째로 졸업학점, 두 번째로 40시간 봉사활동 시간, 세 번째로 문해력 시험 통과, 이렇게 세 가지만 맞추면 됩니다. 우선 첫 번째 졸업학점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9학년에서 12학년까지 4년간 최소 30크레딧을 이수해야 합니다. 크레딧은 학점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데 새로 도입된 고교 학점제에 따르면 한국의 고등학교에서는 한 과목당 3, 4학점인 반면에 캐나다에서는 한 과목이 보통 1크레딧이라는 점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30과목을 들어야 하는 셈인데요. 보통은 1년에 약 8과목을 이수하게 됩니다. 고등학교를 한국에서 마치고 크레딧 스쿨에 편입을 하더라도 보통은 이 8과목 정도는 이수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요건은 40시간 봉사활동이고요. 이것도 편입생의 경우 어느 정도 봉사활동 시간을 참작해 줍니다. 세 번째 요건은 한국으로 치면 중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9학년 수준의 문해력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죠. 여기에 더해서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유학생의 경우에는 캐나다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 영어 온라인 테스트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적에 따라서 유학생을 위한 영어 보충 수업이라고 할 수 있는 ESL 수업의 레벨이 정해지고요. 그 레벨에 따라서 한 과목에서 5과목 사이에 ESL 수업을 수강하게 됩니다. ESL 수업을 모두 이수해야 12학년 영어 수업을 들을 수 있고 이건 필수 과목으로 꼭 들어야만 고등학교 졸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영어 실력을 만드는 게 좋겠죠. 자, 그럼 어떤 점에서 캐나다의 국제학교에서 단기간 집중해서 준비하면 캐나다 명문대에 비교적 쉽게 들어갈 수 있게 된 걸까요? 우선 첫째로 캐나다 대학교가 일반적으로 12학년 6과목의 중간 결과를 가지고 입시 사정을 하는데요. 국제학교를 다니면 이 과목에만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입시에서 이 과목 점수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내신이나 수능을 망쳤다고 하더라도 크레딧 스쿨의 마지막 학년 12학년으로 편입하면 그 이전 성적은 전혀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죠. 12학년 과목 성적만 평가하기 때문이에요. 각 학교 전공별로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고 발표한 과목을 먼저 파악하고 여기에 맞춰서 수업을 수강하기만 하면 됩니다. 둘째로 한국 고등학교와 다르게 절대평가 방식이기 때문에 좋은 학교에 다닌다고 내신을 망치지도 않고요. 또 본인의 실력에만 더 집중할 수 있겠죠? 셋째로 국제학교는 보통 다른 공립학교보다 봄, 여름, 가을 학기에 많은 과목을 더 개설해 놓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과목을 더 많이 수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12학년 6개 과목에서 좋은 성적을 받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단연간의 국제학교 입시 결과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많은 학생이 가장 힘들어하는 건 12학년 영어 성적 정도더라고요. 즉 영어 실력이 따라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기가 쉬운 거죠. 졸업도 그렇지만 수업을 따라갈 때도 영어가 중요하고 또 유학생은 공인 영어 성적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영어가 특별히 부족한 학생이 있다면 영어를 선수로 공부하거나 학과목 과외를 받는 방법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캐나다 고등학교는 오랫동안 학점 이수제를 시행했기 때문에 이런 캐나다의 고등학교 시스템을 보면 학점 이수제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선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더라도 학생마다 공부하는 내용이 다 다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원하는 성적으로 졸업하기 위해서 고등학교를 1년 더 다니는 경우에도 전혀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다. 대입 준비를 하는 학생을 학원이 아니라 학교에 묶어두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캐나다 교육 시스템 안에서 국제학교, 즉 크레딧 스쿨의 장점을 발굴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우선 캐나다의 공립학교와 비교하면요. 나이 제한이 있는 공립학교와 다르게 국제학교는 나이가 많은 학생도 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다가 고등학교 성적이 필요하거나 대학교에 입학하고 싶어서 이 국제학교라고 불리는 크레딧 스쿨에 다닐 수 있는 거죠.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검정고시를 이수한 학생은 대학을 졸업했던 직장생활을 했던 관계없이 한국에서의 고등학교 성적을 모두 캐나다의 크레딧 스쿨에 트랜스퍼하면 약 8학점 정도, 즉 1년 과정을 남기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12학년 과목에서 받는 성적만 대입에 활용하기 때문에 이전에 어떤 성적을 받았는지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점도 한국 내신이 부담인 학생은 큰 짐을 덜게 되는 거죠. 또 아무리 한국 재수학원과 비슷하다고는 하지만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면서 학점을 따는 학교 수업을 듣는 거라서 공부에 대한 부담이 수능과 같은 난이도가 높은 전국구 시험을 같이 준비하는 것보다는 역시 조금 덜합니다. 남은 봉사활동 시수도 채우고 체육활동도 하면서 말이죠. 성인인 학생은 문해력 테스트의 경우 수업으로 대체할 수도 있으니까 ESL 수업을 마스터하고 12학년 영어까지 듣고 나면 무난하게 캐나다 고등학교 졸업장을 따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 대입 결과를 보니까 대학에서 필수로 생각하는 과목에서 80점 후반대만 받아도 캐나다에서 가장 좋은 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더라고요. 물론 캐나다 대학교가 유학생에게 비싼 학비를 받기 때문에 장학금을 받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좀 더 높은 성적을 받거나 진학하는 대학 순위를 낮출 필요는 있습니다. 마지막 장점으로는 캐나다 입시 과정이 영국의 A레벨과 유사한 점이 많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영국 대학교, 그리고 영국과 학제가 유사한 국가의 대학교에 진학할 때에도 한국 고등학교 졸업장보다 캐나다 졸업장이 더 유리할 수 있겠죠. 다만 고등학교에서 평범한 캐나다인과 어울려 전인 교육을 받고 싶어하는 저학년 학생이라면 이 크레딧 스쿨에 너무 일찍 들어가는 건 좀 더 고민해 보셔야 되고요. 학교를 다니는 대부분이 한국인을 비롯한 국제학생이기 때문에 영어 실력은 교우 관계에서의 영어 몰입 경험보다는 학교 수업 시간에 쌓으셔야 합니다. 자, 오늘은 캐나다 고등학교 학점과 대입 시스템, 그리고 국제학교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이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 토론토에 소재한 국제학교에 들어간 학생이 1년 동안 어떤 수업을 수강하면서 어떤 대학에 진학했는지도 한국에도 이미 잘 알려진 캐나다 국제학교인 BICC를 예를 들어서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올해를 포함해서 제가 근무하는 유학피플에서도 매년 많은 학생을 캐나다 명문대 입학에 성공시키고 있거든요. 그 사례를 공유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Don't have, you can work at a family mart if you know, or whatever. But these